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18번에서 21번에 출제됐던 김원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김원전은 주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인공인 김원의 영웅적인 활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 첫 번째,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화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매우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건 당연히 뭘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설화로부터 파생된 작품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뿐만 아니라 탈각설화, 그러니까 탈각이라는 건 우리가 탈피라는 걸 들어봤지? 껍질을 벗는 것처럼 주인공이 그 외모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탈각설화 또는 변신설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주인공이 탈각설화를 겪게 되고 용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궁설화, 그 다음에 재생설화 등의 다양한 설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원이라는 주인공이죠. 행보에 따라 얘가 지하국도 왔다 갔다 하고 용궁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행보에 따라 공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네 번째, 이 김원이라는 인물과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 등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김원이라는 주인공의 영웅의 일대기도 기반적으로 나오는 지식이 되겠지. 그 다음, 창작 연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문소설이란 걸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대략적인 시기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을 가진 작품인데, 이 작품이 재밌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 틀을 바탕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계는 첫 번째, 지상세계야. 그래서 이 지상에서 김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김원 주인공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적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적강할 때 어떻게 태어나냐? 못생기게 태어나. 근데 이게 못생겼던 외모가 탈각, 아까 탈각설화라 했죠? 허물을 벗으면서 원래 잘생긴 외모로 돌아오는 내용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지상세계에서의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 지상세계에서 이 구멍이라는 걸 거쳐서
지하 세계에 오게 되는데, 물론 이 지하 세계랑 관련해서 용궁, 바다 밑에 내용도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용궁이나 지하 세계로 관련이 되는데, 이 구멍의 기능은 그럼 당연히 연결하는 통로적인 기능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용궁에 여러 딸들이 있는데, 용궁의 용왕에 여러 딸, 보통 3명 정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공주 중에 막내 공주가 여기에 보면 아귀라고 하는 요괴가 있는데, 얘한테 잡혀가. 그래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김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이 아귀를 퇴치하게 되고, 이 퇴치하는 과정에서 이 공주가 용왕의 셋째 공주이자 아귀한테는 인질이었다는 건데, 이 인질을 뭐 하게 돼? 그치, 같이 퇴치하고 구출한 다음에 이 둘은 혼인을 맺게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이 퇴치하는 과정에서 이 공주가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질인 공주가 조력자로 등장해가지고 함께 아귀를 퇴치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구출해서 혼인한 다음에 이 김원은 용왕의 사위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스토리보드가 이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략을 중심으로, 중략 앞에는 아귀하고 지상세계에서 싸우는 내용, 그 다음에 중략 이후는 이 지하세계에서 공주가 김원을 도와가지고 아귀를 퇴치하려는 내용,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우리가 공부가 이해하기 좀 편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중략을 기준으로 전이고, 여기가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 지하세계의 특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하세계는 첫 번째, 당연히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근본적으로는 인간세계, 이 지상세계죠, 인간세계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인간세계와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언제든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온다는 게 이 지하세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귀가 가서 공주를 잡아오기도 하고, 김원이 가서 아귀를 퇴치하고 공주를 구해오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요런 특징 때문에 여기가 가능했던 거. 그 다음 세 번째, 김원이 공주를 구출해오고 공주와 혼인하게 되지. 그래서 김원이 배우자를 찾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번째, 이 김원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지닌 것이 김원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작품 김원전의 특징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과 특징을 알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다. 한번 작품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벼슬을 아치들을 모두 통칭하는 거지.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기를 이 몹쓸 흉악한 놈. 요런 것들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특히 구운몽 같은 게 그런 걸 많이 내는데, 만약에 승상이잖아. 그럼 승상이면서도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글하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장면마다 달라지거든. 그걸 시험에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도 아귀를 지칭하는 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질적인 소재 이런 것들도 내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이것도 지금 아귀를 얘기하는 거지. 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려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그만큼 지금 아귀는 잡기 힘든 거야.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을 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서 아르기를, 얘도 한방에 날아갑니다. 소장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진짜 재주가 없어. 저것을 배워. 아귀를 지칭하는 두 번째 표현이 나왔네. 저것을 배워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척 장창을 들고 청룡만을 내달아 외쳐 말하기를 흉적은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으라. 흉적 세 번째 아귀를 지칭하는 용어가 나왔네요.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기를 아까는 내 숨을 들이시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모기 같은 게 지금 위에 나왔던 서경태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귀한테 서경태든 한세충이든 진짜 한방거리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봐봐, 서경태 한 입에 삼켰지, 모기 같은 거라. 지금 한세충은 뭐 해버린 거야? 숨을 내쉬어서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한 방에 불어서 날려버리고 입으로 잡아 먹어버리고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보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올이나 밀려갔다. 아기가 궁중에 텅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공주를 납치한 거지.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겨우 정신을 차려 황궁하시니 새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 아귀가 쳐들어와가지고 공주를 다 납치해간 상황이지 청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임금의 눈물이죠.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기를, 이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 공주가 아귀한테 잡혀갔잖아. 이 이우영이 김규라는 사람을 뒤에서 불러. 그리고 그 김규가 승상인데 김규가 김규의 아들인 누구? 김원을 보내가지고 아귀를 지금 퇴치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좌승상 김규가 지무가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편안히 지내더니 천만 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나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안부를 먼저 물은 거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랴.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경에게 옛 배설을 다시 내리라니 좌승상을 다시 준다는 얘기지. 밥비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안부를 먼저 묻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 목적이 뭐라는지를 밝힌 거지.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장난하던 일과 세공주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했단 얘기지.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군이 불행하여 새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요.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기를 소신이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누구야? 이때 자식이 김원을 얘기하는 거야. 창법 검술이 일세의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오기 연고를 물으니
그만큼 뭘 지녔단 얘기야? 비범한 능력이 김원은 있었단 얘기죠. 철마산에가 무예를 익히다가 하루는 그 산에서 아귀라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김원 좌승상의 자식인 김원은 이미 아귀랑 한번 맞다 했단 얘기지. 그래서 이미 본 적이 있는 사이인 거야. 중약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이때 원수가 김원이야. 100개 굉장히 많은 계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까 셋째 공주죠?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개교를 베풀리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기겠다는 얘기야.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여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5일 후에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김원을 죽이겠다는 얘기지.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왜 기뻐했겠어? 빨리 술 먹여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대왕 나왔죠? 이게 아귀를 지칭하는 네 번째 용어입니다.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나이다. 수의 차도가 병이 나아가는 거야. 병이 나아가면 남두성을 잡아. 남두성이 지금 김원이죠. 근심 어찌 근심하리요. 주찬을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지금 아귀의 경계를 누그러뜨려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김원으로 하여금 죽이겠다라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때?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구밀복검,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달리 속에 뭘 갖고 있는 거야? 검을 차고 있는 거지.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 한 그릇씩 드리니 9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술을 알 수가 없었다. 술을 엄청 먹은 거죠. 술이 취함에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보검을 놓고 중소서. 취중에 막내 공주가 하는 얘기죠. 지금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검을 갖고 있으면 죽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막내 공주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막내 공주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야.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두라. 보검을 머리맡에 세워두고 자겠다는 거지.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비수는 약간 좀 작은 칼이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부소서. 그랬더니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 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수가 비수로 만약에 아귀를 쳤다면 목을 베기가 어려웠단 얘기지. 그런 판단을 하고 아귀가 쓰던 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했대. 그만큼 잘 드는 칼이었단 얘기지.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우리가 이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본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문제로 한번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A 부분에 아까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그런 거 없었죠. 2번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치? 지금 황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대화
나왔고 위계 가능했네요. 3번 현재와 과거 교차 이런 것도 없었고 장면 전환도 없었고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없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물의 과장 이런 것도 없었죠. 답은 1번. 그 다음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은 국변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황상은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요까진 가능하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억에 대한 대처방을 찾아낸다. 아니죠.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묻고 있지. 그래가지고 김규가 좌승상을 추천하고 좌승상이 자기 아들을 추천했었지. 답은 벌써 1번. 2번 이우영은 기억의 해결을 위해서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기억의 대처할 방안을 찾아줄 지모 있는 인물 승상이죠. 황상은 기억에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기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고 4번 승상은 기억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알리고 맞죠? 그걸 통해서 인물 원을 권했다는 얘기지. 김원 원은 기억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해서 공주를 만나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와 B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맞죠?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숨겨온 사실이 아니라 속마음. 2번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고 있다. B가 틀렸죠? 3번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가능하고 D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가능하네요. 답은 3번. 4번 B에서는 당의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틀렸고 D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이것도 틀렸네요. 5번 C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가능하죠. D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걸 약속 틀렸네. 그 다음 4번 보기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인 충군을 주제. 충하고 군이 당대의 보표. 왜? 성리학적 관념이죠. 유교.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이 주인공이 뭐란 얘기야? 그렇지. 영웅의 일대기를 지닌 영웅이라는 거지.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누구예요? 아귀죠. 필연적인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주지. 아까 한세충이나 서경태는 잡아먹히고 한세충은 불어서 날아가 버리죠.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서경태, 한세충, 원, 공주, 그 다음에 원수 요런 것들이 지금 뭐야? 인물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다. 요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랬네요. 1번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서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음. 가능하고 2번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분 그치 충성스러움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왔겠지. 3번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맞죠? 4번 공주가 황상에게는 구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 조력자 둘 다 가능하고 5번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빗으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요까지는 맞죠?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 틀렸죠? 자신이 시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처벌했어? 그치 공주가 처벌하고 했잖아. 이런 걸 보면 내용도 틀렸고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 것도 아니죠. 답은 5번. 그래서 김원전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특징과 이 공간의 이동 그리고 이 공간의 특징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이 정도만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작년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학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